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2일자 162번째 마켓 코멘트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L 보시죠. CL 차트고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됐었죠.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까지 딱 닫고 내려와서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에 딱 걸치면서 끝났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이제 이스라엘 이란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올랐죠. 그리고 나서 더 치고 올라가서 78.47까지 그 다음날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그 77.60까지 닿지 못하고 주저앉았다가 여기에서 갭상승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쭉 치고 올라갔다가 바로 쭉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넘어서까지 내려가서 거의 72.46까지 가기 직전까지 내려갔었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도 더 빠져서 내려와서 이번에는 71.46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도지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목요일 날 분위기가 요상하게 흘러갔죠. 어, 그 바이든이랑 네타냐후가 같이 통화를 하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는 과정?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네타냐후가 전혀 꿈쩍도 안 하는 느낌? 뭐 그래서 이번 주말에 뭐 그 에너지 시설을 공격을 하니 낸 다음 주에 하니 뭐 이런 루머들 굉장히 금요일까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서 그렇게 해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랑 76.15 레벨까지 갔고, 금요일에는 그나마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안정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레벨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67.71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70.08하고 75.73 이 정도, 그리고 넓게 보면은 70에서 75.5 뭐 이 정도로, 76.15, 그래서 6달러 정도 되는 레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시프트해서 여기선 1.5 올라갔고, 여기서는 2.5 올라갔네요. 왜냐면 여기까지 가니까. 그래서 1.5 올라가고 여기 2.5 올라가서 6달러 레인지가 여기서 71.46에서 78.47까지 7달러 레인지, 6달러 레인지가 7달러 레인지 되면서, 뭐 색깔로 구분을 하자면 여기에 있는 무슨 색으로 해야 되죠? 웬만한 색을 다 써버렸어. 하늘색, 하늘색. 그래서 지금 여기랑 뭐 여기 정도 되는 이런 레인지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 이번 주 레인지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볼라틸리티가 커서 이렇게 된 거지, 이걸 딱히 레인지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그 레벨들을 그냥 사용을 하자 정도로만 하고, 레인지를 따로 정해 놓는 게 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뭔가 그 확실하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좀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면 다시 70달러 대까지 내려올 수 있고, 더 밑으로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렇지만 이대로 텐션이 유지가 된다면 일단은 78.47이 굉장히 상징적인 레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간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2레벨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냥 80 정도가 한 상한선이다. 그래서 지금 1.5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78.47이 그나마 좀 의미 있는 레인지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상한 그 저항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서 트렌드 라인을 그려본다. 뭐 여기서 이런 정도, 이런 정도 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내려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 저항을 받겠죠. 지지를 받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레인지의 어떤 채널처럼 생각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볼라틸리티가
그 변동성이 클 뿐. 그리고 당분간은 이렇게 짧게 가도 지금 몇이죠? 1.5 정도였는데 작으면 1.5,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3달러 정도 되죠. 그리고 얘는 굉장히 컸죠. 거의 6달러 좀 안 되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4달러, 3달러 정도 레인지, 이전에는 1달러, 2달러 레인지들이 많았는데 데일리 볼라틸리티 자체가 3달러에서 좀 많으면 4달러, 뭐 이렇게 미친 듯이 6달러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3, 4달러 정도는 움직인다고 보면 트레이딩 하는 사람,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높으면 팔 때 이익 얻고 살 때 이익 얻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트레이딩 오퍼튜니티를 잘 캐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전망 어렵습니다. 왜? 뉴스에 디펜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라기보다는 올라갈 때 레벨, 내려갈 때 레벨, 지지선, 저항선 잘 찾아서 거기서 딱 걸리면 이익 얻고, 그리고 이런데 레벨들 걸칠 때마다 한 번씩 쉬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쉬어가는 그런 레벨들, 뭐 화요일에도 제가 트레이딩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75.06 뭐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 쉬어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또 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 뭐 이런 식의 75.06 레벨이 많이 쓰였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기서 보면 75.06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그런 일이 뭐 있는 게 여기서 표시가 안 되죠. 하지만 15분봉 보면 여기서 닿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쭉 치고 올라가고 뭐 이럴 때 이런 레벨들을 잘 이용을 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L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ES죠. ES고요. ES 이 트렌드 라인 그리고 뭐 그냥 더미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상승 불마켓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지난주 이 노란 라인에 갇혀 있었고 월요일 화요일에 또 마찬가지 내리고 올라가고 하면서 여기까지 딱 걸쳤는데 수요일에 이제 치고 올라갔죠. 수요일에 분위기 좋아지면서 올라갔다가 CPI 때문에 빠져서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뭐 PPI는 굉장히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expectation 넘버가 제대로 그냥 비슷하게 나온 상태지만 금융주 실적이 좋은 분위기 타가지고 올라갔죠. 이 금융주 실적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리테일 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드 커브가 역전된 상황이라서 또 은행 관련업 가지고서는 제대로 뭔가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죠. 근데 인베스트먼트 뱅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셋 시장이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도 호황이 될 거로 계속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리세션 불황이 될 거라고 계속 긴장들을 하고 있었는데 넘버들이 잘 나오면서 오늘이었나요? 모건 스탠리에서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리세션 없을 거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죠. 그래서 일단 리세션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 연착륙, 경착륙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착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연착륙, 경착륙 얘기가 잘 나가다가 이제 호황이 불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거를 랜딩, 착륙한다고 해서 연착륙,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랜딩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CPI 때문에 살짝 이렇게 눌리긴 했지만
신고점 갱신하고 튀어 올라간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도 뭐 딱히 이 포인트가 중요한 프라이스라기보다는 역사상 고점이기 때문에 뭐 딱히 이게 저항선에 막 해가지고 막 치고 올라가가지고 뭐 얘나 얘처럼 그렇게 막 치고 올라갔었던 게 아니죠. 아, 얘는 갭이네요.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로우 하이 레퍼런스 이런 걸로 해서 예측을 하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큰 움직임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점 갱신을 하면서 상승을 유지를 했고 작게나마 위클리로 보시면 작게나마 상승을 계속 유지하고 올라갔다. 일단 이 두 주는 보합으로 봐야 되겠고 2주 올라가고 2주 쉬었다가 이제 3주째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였다.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서 모멘텀이 죽었나 싶었지만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가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ES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이 밑에서 올라오는 얘는 얘도 트렌드 라인이죠. 그 여기에 이렇게 걸치긴 했지만 얘는 얘는 로하이가 아니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으로 봐야 되겠죠. 아이고 다시 여기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됐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디죠? 뭐 5950 정도? 뭐 더 올라가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 올라가는데 너무 가파르긴 합니다.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뭐 조금 더 올라가는 로우 하이 레퍼런스 아까 잡았던 것도 있고 여기서 채널 그려서 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 근데 여기 위에 상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만만한 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그래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이렇게 놨을 때 1위에 해당되는 게 어디인가? 아니면 이제는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놨을 때 이게 여기였었죠. 그래서 얘를 아래 거를 300까지 늘리면 지금 목요일 금요일이 6183이니까 이것도 넘어섰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넘어가는 포인트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는 또 새로 로아이 레퍼런스를 잡아도 이건 너무 가파르고 이 정도가 돼야 될 텐데 좀 약한데요. 네. 이 정도 선에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신고점을 만들었지만 여기에 걸쳐 있는 상황이라서 컨펌이 안 됐고 그렇다면은 1.618 라인에서 다시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50대 50이네요. 처음 해봤을 때는 6대 4 정도로 상승을 할 걸로 봤는데 조금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네요. 근데 다음 주에 매크로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이따 다시 보시겠지만 나스닥은 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일단 ES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일단 한번 꺾여서 내려온 다음에 다음 기회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테크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305
그래서 ES는 뭐 계속 힘차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테크상으로 봤더니 딱히 이 위에 걸리는 어떤 레벨들이 없겠어서 일단은 한번 이 근처에서 쉬어가는 걸로 되고, 이게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간다면 이 트렌드 라인에 맞춘 패러렐한 어떠한 선, 아니죠. 잠깐만요. 요 트렌드 라인에 맞춰진 선으로 뭐 여기 이 정도나 아니면 여기서 내려오는 이 정도로 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더라도 저 정도 라인에 이 정도의 이게 지금 얘가 뭐 여기 있어. 여기 이 정도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 있는 이 패러렐 채널 정도의 상한선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 그리고 또 빠지면은 이 근처에서 5797.50 이 안쪽이나 살짝 나온다고 해도 이 트렌드 라인 바깥쪽으로 벗어나지 않는 정도. 그래서 이 언저리가 다음 주에 움직이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아니 그 다음 주에 나스닥 그 기술주들 실적이 몰려 있죠. 그래서 그 전에는 테크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매크로가 그 리테일 하나 있고 뭐 부동산 지수들 있고 트레이드 밸런스 있는데 뭐 다 그렇게 아주 중요한 큰 의미를 갖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리테일 세일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ES는 이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NQ죠. 자, 보시면 NQ랑 지금 ES를 같이 보시면 이게 지금 NQ, ES. 얘를 좀 더 이쪽으로 놓고 봐야 되겠네요. 얘를 이렇게 놓고 보면 얘가 ES, 얘가 NQ.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전고점도 못 들었고, 그 화수목의 상승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보시면. 그죠? 월화도 살짝 다르긴 한데, 월요일에 빠지는 거 덜 빠졌고, 화요일에 오르는 게 좀 더 양추가 더 많이 갔지만, 수목금은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죠? 예, 다시 보시면.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 ES 말고 이제 NQ를 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돼서, 이 안에 갇히는 건가 했는데, 갇혔습니다, 계속. 그죠? 월, 화, 수, 목, 금인데, 목, 금이 그냥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이 유지가 됐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옆으로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지 못했지만 트렌드 라인은 그래도 따라서 올라가 줬다는 게 중요합니다. 깨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틀 다 2037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거, 20308 정도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거, 이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지는 않았다는 거, 안 좋아. 장이 좀 거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여기서는 이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뭐 이런 정도로 됐다는 건데 15분봉에서는 그 지지선이 유지가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니들이 크죠? 니들이 크다는 얘기는 이 위에 있는 거 이거에 걸쳐서 이렇게 니들이 늘어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냥 20371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20371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따라 올라가면서 트렌드 라인이 브레이킹이 안 됐다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이 트렌드 라인은 여기에도 이렇게 걸쳐 있는 트렌드 라인입니다. 얘가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놈도 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는데 여기를 뚫고 나오지 못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는 아직도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과연 20538이 강하냐? 뭐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죠. 물론 이게 아웃스탠딩한 얘랑 비슷한 아웃스탠딩한 하이 포인트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밀러 올라가고 있고 살짝 눌렸지만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봐야 돼서 ES가 같이 올라가면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뭐 웨이트가 한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그 로봇 택시 때문에 테슬라가 마이너스 9연 거의 8 넘게 떨어졌죠. 그래서 그거의 영향 때문에 같이 눌린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다음 주에 그게 계속되지는 않을 테니까 오늘 시작가가 마이너스 7점 몇으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9인가에 9인가에 끝났던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8.82, 뭐, 마이너스 7점 얼마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8.82 이 정도에서 장이 마감된 거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그런 하락이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은 ES랑 같이, ES가 만약에 같이 올라가면 동반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정도로 NQ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비트코인 재밌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빠져서 내려왔고, 이 밑에 피크라인을 넘어서서 더 다시 여기까지 닿을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거기까지 닿지는 못했고, 월요일에. 그리고 지난주에 얘를 뒤집어서 저 위에 있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가는 라인을 걷었죠. 그냥 라인 거보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 라인을 얘랑 평행한 라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뚫지를 못해서 다시 밑으로 내렸죠. 그래서 얘가 여기 있던 걸 다시 일로 왔습니다. 그랬는데 걔의 금요일에 또 딱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여기처럼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패러렐 채널에 딱 맞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이렇게까지 길게 내려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내려와서 밑에서 또 이 패러렐 채널 말고 레벨로만 해서도 여기 이 레벨과 여기서 만들어낸 6만 레벨, 7만 레벨 사이에서 6만, 7만 사이에서 계속해서 6만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는 상황.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여기가 5만 2천까지, 5만까지 떨어지지는 않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게 다음 주에 이제는 거의 이 삼각형 거의 가까이 온 거죠. 얘를 뭐 좀 더 길게 한다면 이 삼각형까지 내려온 게 된 거죠. 이 초록색까지. 얘도 여기까지 위로 내려옵시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 아직 길지만 이제 이 삼각형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이 6만과 내려오는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 하향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과 6만 레벨이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위로 갈 것인지 아래로 갈 것인지 뭐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여기 있는 패턴을 보면 여기서 6만이 이게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았지만 여기서도 내려오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는 바로 빠졌군요. 여기서도 저항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게 지지 저항선 동시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것처럼 그런 식의 패턴을 여기도 이렇게 맞죠? 이 선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지금. 패러렐, 그 레벨로. 그래서 이제 그것도 밑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저항받고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이 밑으로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아마 지난주에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에 별로 큰 움직임이 없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잠깐 있다가 월요일에 오를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6만이 깨질지 아니면 요 상한선이 깨질지가 결정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확인을 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포지션 잡는데 조금 더 이득이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포지션도 정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떤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CPI가 나오면서 뭐 일단 그 9월이 아니죠. 11월 달 FOMC 기준금리는 25bps가 25베시스 포인트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저는 일단 보는데 좀 더 그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 쉬었다 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쉬었다 갈 것 같진 않고요. 그 전에 논팜이 나오죠. 그래서 그 11월 1일이 논팜이 나오고 11월 3일인가 뭐 그 4일인 뭐 5일인가 뭐 그때가 또 선거고 그리고 나서 6일이었나요? 7일이었나요? 그때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논팜, 선거, 기준금리 발표 이런 식으로 갑니다. 다음 달 초에 정신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CPI가 조금 중요했는데 좀 세게 나오면서 그런 우려들이 나왔는데 뭐 이제는 지난번 그 FOMC 발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CPI가 주도하고 기준금리 발표가 주도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 경기가 좋냐 안 좋냐가 지배하는 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그 은행주 실적들 좋고 막 이러면서 리세션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바로 치고 올라가죠. 그런 쪽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기준금리보다는. 물론 기준금리가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마켓 임팩트는 있을 수 있지만 대세는 기준금리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경제 지표들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금요일장이 딱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 뭐 딱히 특별한 거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매크로는. 그래서 다음 주에 CL은 롤오버가 있습니다. 그게 롤오버가 16일, 17, 원래 17일날 롤오버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7일이 보통 주 초거나 그러면 그 전주에도 롤오버가 나는데 지금은 주 중반이기 때문에 아마 17일 그리고 좀 심하면 18일까지도 롤오버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롤오버 신경을 써서 트레이딩 볼륨 많은 거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고요. 뭐 당연히 ESNQ는 12월 달까지 롤오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살짝 말씀드렸던 그 미국 선물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유가 쪽 많이 하니까 CL이나 ES, NQ 요 세 가지 놓고 제가 손 트레이딩 하는 거 시범 보이고 뭐 이런 거를 라이브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딱 나를 정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그때 막 그 변동성이 크고 그래야지 이렇게 트레이딩 합니다. 저렇게 트레이딩 합니다. 이런 걸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그 타이밍을 알 수가 없죠.
왜 갑자기 볼라틸리티가 커졌나 뭐 이런 거는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키움증권 모의 계좌가 있어서 저는 손 트레이딩을 안 하니까 손 트레이딩 시범 보이려면 뭐 새로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 있는 모의 계좌를 해서 어떤 식으로 포지션 잡고 뭐 스톱 놓고 뭐 이런 식의 하는 일련의 것들을 라이브로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저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 한국에서 트레이딩을 그 손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그 플랫폼에 익숙해지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갑자기 한 10시? 10시가 뉴욕 시간 그 뉴욕 세션 오픈이죠. 그 CL은 그래서 10시쯤에 한번 그렇게 해보든지 갑자기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런던 세션 시작할 때 그 한국 시간으로는 그게 4시죠. 그래서 4시 전에 뭐 한 3시 반쯤 이때 저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7시 반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준비 다 해서. 뭐 그런 식의 라이브를 한번 진행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 선물 트레이딩을 하고 싶어 하거나 선물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는지 뭐 맛을 보고 싶다거나 하시면 지금 증거금이 거의 10,000달러까지는 안 되고 한 8,000달러 정도죠. 한 그 계약에 한 유닛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한 컨트랙트의 증거금이 한 8,000불에서 9,000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브로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니셜 마진이 그렇고 거기에 이제 마진 콜 들어오면은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계약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1,000만 원이 아닌가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야. 3만 원이 넘게 있어야 됐죠. 마진까지 생각하면 한 1,2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한 계약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마이크로 컨트랙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 CL이라고 해서 MCL이라는 게 있는데 걔는 10분의 1이니까 한 120만 원 정도면은 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익도 10분의 1이죠. 프로핏이 나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뭐 남겨주시면 뭐 한두 분을 위해서 뭐 그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을 하는 걸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제가 이거 보시는 분들이 10분 이상 되는구나. 그러면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뭐 이런 걸 다 유료화를 할까 뭐 이런 구상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테스트 비슷하게 해서 여러분 피드백도 좀 받아보고 심지어 이렇게 트레이딩 하다 보면 오디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멍하니 그 장 움직이는 것만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 2시간 한다고 라이브 2시간 한다고 해도 전에 라이브 한 것처럼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라이브를 시청할 용의가 있다, 없다. 뭐 없으신 분은 댓글 다실 필요 없고 있으신 분은 그런 게 관심 있다라고 의견을 좀 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보고 이 동영상 마지막 부분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나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